자, 이제 정리 4.1.11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이 정리 4.1.11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A가 가역행렬인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것은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과 같다. 동치이다. 즉 A가 가역행렬인 것과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것은 동치이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A가 가역행렬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님을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A가 가역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A는 자, 이렇게 기본 행렬들 E1부터 EK에 이것에 꼴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은 by theorem 3.3.1이고 그리고 여기서 단 이 아이들은 기본 행렬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자, 첫 번째로 디터미넌트 A는 자,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E1부터 EK의 기본 행렬로서 기본 행렬의 곱으로 쓸 수 있었고, 즉 디터미넌트 E1 곱하기 E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EK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이 E1부터 EK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E1이라는 행렬에다가 E2부터 EK를 곱한 것에 곱한 행렬을 곱한 것으로서 생각을 해주면 즉 요 E2부터 EK라는 이것을 하나의 행렬로 쓰요. 그러니까 이것을 E2부터 EK까지 곱한 그러면은 이제 n by n짜리 행렬이 나오겠죠. 그 행렬을 하나의 행렬로 봐주면은 그러면 그 행렬과 E1의 곱으로서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행렬에다가 즉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가령 A1이라고 보는 거죠. 이 행렬을 A1이라고 보면은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정리 4.1.10을 이용을 해주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쪼갤 수가 있겠죠. 디터미넌트 E1 곱하기 디터미넌트 A1으로 쪼갤 수가 있는데 A1은 E2부터 EK까지 곱한 거니까 E2 그리고 E3 그래서 EK 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더 여기 E3부터 EK까지 곱한 것을 가령 이것을 이제 뭐 A2라는 이런 행렬로 놓으면은 그러면 이것은 E2 곱하기 A2고 자 여기 있는 E2라는 게 또 기본 행렬이기 때문에 앞에 정리 4.1.10을 이용을 해주면 이것은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E1 그리고 디터미넌트 E2 이렇게 쪼개고 그리고 나머지 디터미넌트 A2인데 디터미넌트 A2는 E3부터 EK까지 곱한 것.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하나씩 쪼개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이것을 쪼개 나가면은 디터미넌트 E1, 디터미넌트 E2, 자, E3, 디터미넌트 E3, E2,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E3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디터미넌트 EK까지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디터미넌트 A를. 이것은 정리 4.1.10을 각각의 스텝에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 4.1.10의 증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2의 i는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리 4.1.10의 증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for i는 1부터 k에 대해서 다 이렇게 0이 아니겠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두 개의 행을 바꾸는 기본 행렬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값이 마이너스 1이었고, 그리고 두 개의 행에다가 어떤 하나의 행에다가 k배 해주는 그 기본 행렬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k였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k 값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디터미넌트 값은 0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행에 k배를 해서 다른 행에다 더해주는 그 기본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그냥 디터미넌트 값은 1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아이덴티티 행렬과 디터미넌트 값이 같았으니까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디터미넌트 A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결과로부터 디터미넌트 A는 각각의 기본 행렬들의 디터미넌트 값의 곱과 같고, 그리고 각각의 기본 행렬들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0이 아닌 것들을 다 곱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A가 가역 행렬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반대쪽을 이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면 대우 명제를 사용을 해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A가 가역임을 보이기보다 이번에는 A가 비가역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A가 비가역이면, 그러면 디터미넌트 A는 0이 된다. 이것을 보일 거예요. 자, 우선 A가 비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A의 RREF는 이것은 IN과 행동치가 아니죠. 자, 이것은 이제 다시 시어럼 3.3.1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동치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성분이 모두 0인 행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RREF A를 우리가 C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 A의 RREF가 C라는 얘기는 A에다가 기본 행연산을 취해가지고 기본 행연산을 취해주면은 C가 된다는 거랑 같은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즉 기본 행연산을 취해서 C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다 기본 행렬을 곱해서 C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K부터 2원까지 어떤 기본 행렬들을 A 앞에다 곱해주면은 C가 되도록 하는 이런 기본 행렬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 C가 자, RREFA가 이제 A의 RREF가 성분이 모두 0인 행을 포함한다. 즉 C가 성분이 모두 0인 행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이 성분이 모두 0인 행을 하나 포함을 하면은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C의 값은 0이 돼요. 자, 이것은 정리
4.15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4.1.5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을 해주면 디터미넌트 EK 더 E1 A. 자, 요것은 앞에서처럼 자, 요 K부터 요 앞에 K를 빼내고 자, 요 앞에서 이 앞에서 한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그 기본 행렬 하나를 디터미넌트를 빼서 쪼갤 수가 있죠. 정리 4.1.10을 이용을 해주면 그러면은 요것을 이렇게 2의 k-1 더 2의 1 그리고 a 자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또 이것을 디터미넌트 2의 k-1과 그 나머지 것들의 디터미넌트로서 쪼갤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쪼개 나가면은 결국은 디터미넌트 2의 k 그리고 2의 k-1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엔 디터미넌트 2, 1 그리고 그 뒤에 a가 있으니까 디터미넌트 a 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은 2k부터 2원은 요거는 이제 c랑 같다고 했었죠. 자 1번 식에 의해서 c랑 같고 이 디터미넌트 c는 0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요 값은 0이랑 같겠죠. 즉 디터미넌트 2k부터 디터미넌트 2원 그리고 디터미넌트 a까지 곱한 게 0이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디터미넌트 이 아이들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기본 행렬이기 때문에 기본 행렬들의 디터미넌트 값은 0이 될 수가 없으므로 자 그러므로 그래서 만약에 2k부터 2원 그리고 디터미넌트 a를 곱했는데 0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디터미넌트 a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0이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비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이 가역 a가 가역이라는 것과 디터미넌트가 값이 0이 아니라는 것은 동치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는 정리 4.1.12를 나갈 차례인데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3장 6절에서 그 하삼각 행렬의 역행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리를 살펴봤는데 그때 아직 우리가 증명을 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서 나중에 증명을 하겠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정리 3.6.1인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3.6.1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리 3.6.1은 뭐냐면은 이 하삼각행렬과 관련된 이제 정리였는데 자, 이 AB를 하삼각행렬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 곱하기 B는 하삼각행렬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가역이면 A 인버스도 하삼각행렬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모든 i에 대하여
AII가 1이면 그러면 A 인버스의 이거의 주 대각선 성분들도, 그러니까 A의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1이면 A 인버스의 주 대각선 성분들도 모두 1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요 첫 번째만 증명을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중에 증명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 대각선 성분이 모두 A가 가역일 때 그 대각선 성분이 모두 그러니까 어떠한 성분도 0이 될 수 없음을 그때는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명제의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책이랑 좀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약간 직관적으로 하는 게 그 어떤 식으로 그 형태가 돌아가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 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A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어떻게 했죠? A의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자, 여기다가 A와, 자, 요거를 고려를 하죠. A 그리고 IN, 자, 요거를 고려를 하죠. 그리고 요 경우에는 A가 하삼각행렬이기 때문에 A11, A21, A22,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N1, AN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NN,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밑에 있는 성분들만 살아있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1, 0, 그래서 0, 0, 1, 0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대각선 성분만 1인.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이것의 RREF를 구하면 우리가 A의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이것을 RREF를 구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우선 A가 가역이죠. A가 가역 행렬이므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니에요. 그쵸? 방금 전에 이거는 정리 4.1.11에서 증명을 했죠. by theorem 4.1.11. 자, 이렇게 여기서 증명을 했고, 두 번째, 자, 이 A가 하삼각행렬이므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되므로 디터미넌트 A 값은, 자, 이 주 대각성분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A11, A22 이런 식으로 해서 ANN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1번과 2번을, 자, 요거는 이제 by theorem 4.1.9. 자, 이 삼각형열의 디터미넌트 값은 그 대각선 성분의 곱과 같다. 이 정리 4.1.9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용을 해주면 디터미넌트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A는 A11, A22, ANN이므로, 자, 그래서 A11, A22, 그래서 ANN. 자, 요 값은 이거, 그러니까 이 대각선 성분끼리의 곱은 0이 될 수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 A11도 0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A22도 0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떠한 주대각선 성분도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섞여 있으면은 그거 곱하는 순간 0이 돼버릴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각선 성분이 모두 0이 아니라는 이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이제 RREF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이 A에다가 I를 곱한 것은 붙인 행렬은 첫 번째 행은 1, 0, A11 그리고 0, 0 이렇게 될 거고 A21, A22 그래서 0 이렇게 되고요. AN1, AN2 그래서 ANN 자, 이렇게 해서 요 대각선 성분 밑에는 살아있고 어떤 값이 살아있고 위에는 모두 0이 자, 이게 이런 하삼각 행렬이 있고 A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단위 행렬이 이렇게 붙어지는 거겠죠. 0, 1, 0, 1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RREF를 하기 위해서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선행성분 요거를 1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거 그냥 1이 만약에 1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1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0이 돼 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1로 못 만들고 그러면은 그 밑에 거랑 바꿔줬어야 됐죠. 만약에 0이 아닌 것 중에 이 밑에 있는 것들 중에 0이 아닌 거랑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로 만들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 여기 A11도 0이 아니고 A22도 0이 아니고 하여튼 이 대각선 성분이 모두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끼리 바꿔주는 작업은 발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 대각선 성분이 0이 아닌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각선 성분이 0이 아니어야지 행끼리 교환하는 그런 기본 행연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요 값이 0이 아니므로 이 값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A11으로 첫 번째 행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을 나눠주면 1, 0, 0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0은 뭐 나눠줘봤자 뒤에 있는 거는 다 0일 거고 요 1을 A11으로 나눠주면 A11분의 1 그리고 0, 0 자, 이런 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행부터 n번째 행은 다 그대로일 거고요. 아직은 0, 1, 0 그래서 A 자, 그래서 0, 0 자,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지 다요. 지금 오른쪽에서 바뀐 건 요거 하나죠. 여기 1이 A11분의 1로 바뀐 거죠. 요거 하나.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즉 RREF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랑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을 다 지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것을 여기 이 첫 번째 행에다 적당한 값을 곱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다 더해주고 세 번째 행에다 더해주고 이런 작업을 반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색깔로 할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이 모두 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행에다가 몇 배를 해서 여기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 주든지 간에 요 앞에 것만 바뀌고 요 뒤에는 0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변하지 않겠죠.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변화 없음.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쵸? 여기 첫 번째 행에다 몇 배를 해서 여기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다 더해주던 여기는 변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기본 행 연산을 해서 여기 이 앞에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꼴은 이렇게 될 거예요. 1, 0, 0 그리고 여기는 이제 A 1분의 그리고 0, 0 이렇게 되고 여기는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변화 없으니까 A22 0 그래서 AN2 에서 AN
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냥 모양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여기는 뭔가 값들이 바뀌었겠죠. 여기는 뭔가 막 어떤 값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변화가 없으니까 1, 1, 그리고 나머지 여기 부분은 0이 이런 행렬의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자, 그 다음은 요거를 이제 선행성분으로 잡고, 물론 요것도 0이 아니기 때문에 1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자, 저 부분을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A22로 두 번째 행을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을 나누면 0, 1, 0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뭐 그대로겠죠. AN2, ANN. 요 밑에 부분은 그대로고, 여기만 1로 여기만 1로 바뀌면서, 그러면 여기도 물론 이거를 나눠주면서 요 스타 값도 바뀌고 1 값도 바뀌지만 이 뒤에는 0이니까 뭐 바뀌는 거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도 뭐 0 이렇게 되고 바뀌는 거 없고, 두 번째 행만 바뀌는데 여기 스타 값도 물론 바뀐 거지만 여기는 중요한 값은 아니고, 자, 요 두 번째 대각선 성분 값이 a 2분의 1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0이니까 뭐 나눠봤자 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그 밑에도 뭐 스타 값들이 계속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물론 여기 밑에 있는 값들은 다 그냥 0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1.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대각선 성분 빼고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1인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가우스 혹은 조르단 소거법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위에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0이니까 이제 아랫 부분에만,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밑에 부분에만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더 해주면 돼요. 근데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지어주는데,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요 뒤에 부분, 1의 뒤에 부분이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에랑 뒤에가 모두 다 0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도 0 그대로 남아 있고, 자, 요 밑에 부분도 또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로지 바뀌는 건 여기 지금 빨간색 칠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0이 아니고 여기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는 변하게 될 거예요. 요쪽은 변하지만, 자, 요 뒤에는 여기는 0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변화가 없다. 물론 여기도.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취하고 나면은 1, 0, 0, 그리고 0, 1, 0 이렇게 되고, 밑에 0, 여기도 밑에도 0, 그리고 여기는 변화 없이 뭐 그대로 원래 A33부터 뭐 A3N 해서 뭐 여기는 이미 0이죠. 여기는 3N이 아니고 0, 그리고 N3, NN.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 11분의 1, 제로,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값이 있을 거고, A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밑에도 다 스타고, 요번에도 원래는 0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밑에다가 더해줌으로써 여기도 다 어떤 스타 값으로 바뀌었겠죠, 밑에가.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n-2짜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요 부분 행렬 부분에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상상을 해보면은, 자, 이 왼쪽은 아이덴티티 펑션이 될 거예요. 결국은 이쪽은 in짜리 아이덴티티 펑션이 되고, 자, 여기 이 규칙을 보면은, 자, 이 두 번째까지 하면은, 자, 여기 대각선 성분이 여기 A11분의 1로 바뀌면서 이 밑에가 어떤 스타 값으로 바뀌고, 두 번째까지 취하면은 또 A22분의 1로 하면서 밑에가 스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취하면 여기가 A33분의 1로 변하면서 밑에가 스타로 변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A11, A11분의 1, A2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A
대각선 성분은 ANN분의 1. 그리고 위에는 자 보시면은 0 그대로 계속 0이죠. 그리고 아래는 어떤 스타 값으로 바뀌는 자 요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원래의 이 행렬의 RREF죠. RREF가 요런 꼴이 되니까 자 정확하게 이 부분이 바로 A의 인버스가 돼요.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보면은 이 폼을 보면은 따라서 A 인버스는 하삼각 행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하삼각 행렬, A 인버스가 하삼각 행렬이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자, 이 A 인버스의 대각선 성분은 자, 이것은 A11분의 1, A22분의 1 이렇게 하면서 ANN분의 1 자, 이렇게 되고요. 특히 자, 주 대각선 성분이 1이면 즉 AII들이 1이면 자, 그러면 물론 AII분의 1도 1이죠. 따라서 주 대각선 성분의 역행렬의 이제 주 대각선 성분이 모두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세 번째 것도 뭐 자명하게 어찌 보면은 아주 제가 방금 전에 보인 것에 특수한 경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정리 3.6.1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이제 다시 4장으로 돌아와서 정리 4.1.11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A와 B가 크기가 n짜리인 정사각행렬일 때 자, 이럴 때 디터미넌트 A는 A 곱하기 B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가 된다. 자, 요것을 증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이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A가 가역인 경우와 두 번째 A가 비가역인 경우. 자, 우선 첫 번째 A가 가역인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A가 가역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A는 2원부터 2의 K의 꼴로 이제 이렇게 되는 물론 이 아이들은 기본 행렬이죠. 이거인 이 아이들이 존재를 하죠. 물론 정리 3.3.1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A, B를 자, A가 2원부터 2K까지 제곱이기 때문에 A, B를 2원부터 2K까지의 곱하기 B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디터미넌트 A, B는 자, 이것은 디터미넌트 2원부터 2K, B 자, 요것과 같고 우리가 정리 4.1.11에서 증명해서 한 것처럼 자, 이 기본 행렬들을 하나씩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빼내면은 이것은 디터미넌트 2원부터 디터미넌트 2K 그리고 요 곱하기 맨 마지막엔 디터미넌트 B 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자 요것을 다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E1부터 EK는 자 요것은 앞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다시 묶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빼낸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앞에 있는 E1 빼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E2 빼내고 이런 식으로 빼내면 디터미넌트 쪼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이것은 디터미넌트 E1부터 디터미넌트 EK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디터미넌트 E1부터 EK 이 부분을 디터미넌트 E1부터 EK로서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B는 자, 이것은 디터미넌트 E1부터 디터미넌트 EK 그리고 곱하기 디터미넌트 EB와 같고 디터미넌트 B와 같고 자, 이 부분이 이 위에 거를 이용을 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디터미넌트 E1부터 EK와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시 쓸게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E1부터 EK 곱하기 디터미넌트 B 다시 이렇게 고쳐서 쓸 수가 있고 근데 앞에서 A가 바로 E1부터 EK까지 곱한 거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은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A가 가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A가 가역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B 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A가 B 가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일 거냐면은 자, A가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B 가역이면 A, B도 B 가역이다. 이러한 명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A, B가 만약에 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A가 가역이어야 됨을 보일게요. A, B가 가역이면 자, 그러면 우리가 A에다가 B 곱하기 A, B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자, 그러면 요 값은 자, 자리가 없으니까 A에다가 B 곱하기 AB가 가역이니까 AB의 인버스가 존재를 하겠죠. B 곱하기 AB의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자, 이것은 AB 곱하기 AB의 인버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B 곱하기 A, B의 인버스가 A의 인버스이고 A가 가역이다. 자, 이것을 의미를 해요. 자, 이러한 이유에서 그래서 A, B가 가역이면 A가 가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A가 B 가역이면 A, B도 B 가역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A가 B 가역이란 얘기는 디터미넌트 A가 0이란 얘기와 동치예요. 그렇죠? 정리 앞에서 했던 정리 4.1.12를 이용을 해주면 이것을 A가 B가역이면 AB도 B가역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다시 써주면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디터미넌트 AB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A가 B가역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A는 0이고 그리고 디터미넌트 AB도 0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따라서 디터미넌트 a가 b가 0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a, b는 0이고, 그쵸? 그리고 이것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와 같죠. 디터미넌트 b가 어떤 값이 된지 간에 이미 디터미넌트 a 값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디터미넌트 b는 0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미 디터미넌트 a, b는 0이라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a가 b가 0인 경우에도 이렇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15번을 살펴봅시다. 자, 우선 a가 1, 2, 3, 4 이런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b를요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놓고요. 이것에 대하여 위의 정리를 확인해라. 즉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b의 곱이 디터미넌트 a, b의 값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우선 디터미넌트 a를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을 해보죠. 자, 디터미넌트 a는 ad-bc죠. 자, 그래서 이거 a, b, c, d라고 했을 때 ad-bc, 즉 1 곱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4는 4, 4 빼기 2는 4 빼기 6은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b, 자, 요것은 자, 2 곱하기 2 해서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 자, 이렇게 되니까 4에서 1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5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a, b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 곱하기 b를. 그러면 이 값은 1, 2, 3, 4 곱하기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성분은 요 첫 번째 n과 첫 번째 열을 곱한 것. 그러니까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4죠. 여기는. 그리고 1행 2열 값은 요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2 곱하기 2는 4니까 4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는 거니까 3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2행 1열은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3 곱하기 2는 6이고 4 곱하기 1은 4니까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마지막 2행 2열은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8 해주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디터미넌트 a, b를 구하면, 자, 요 값은 자, 4 곱하기 5 여기서 자, 요 3과 10 요걸로 곱한 것을 빼주면 되겠죠. 빼기 30 는 20에서 3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a, b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b를 위에 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디터미넌트 a는 마이너스 2고 디터미넌트 b는 5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4.1.3을 봅시다. 3이 아니고 13을 봅시다. 정리 4.1.13을 봅시다. 그러면 자, A가 가역이며, 자, 그러면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미 했죠.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값은 A분의 1이 된다. 증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선 요거는 그냥 이미 알고 있어요. 바이 시어럼 4.1.11. 왜냐하면 A가 가역인 것과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것은 동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A 곱하기 A 인버스는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IN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 A 곱하기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IN이고, 자, 그리고 디터미넌트 IN은 우리가 1이 되는 거 이미 앞에서 살펴봤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정리 4.1.12를 앞에서 했던 거를 적용을 해주면 이것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가 되겠죠. 이것은 by theorem 4.1.12 이 앞에 있는 거에 의해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디터미넌트 A와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의 값은 곱은 1이 된다.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디터미넌트 A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값은 A의 디터미넌트 분의 1이 된다. 증명이 꽤 짧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자, 예제 17번. 자, A가 1, 2, 3, 4에 대하여 위 정리를 확인하여라. 자, 그래서 이 A의 디터미넌트는 우리가 예제 15번에서 계산을 했고, 이 디터미넌트 A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물론 그래서 0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A의 인버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인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 디터미넌트를 가장 먼저 할 때 이거 2×2짜리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는지 공식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왜냐하면 2×2짜리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것을 이제 A, B, C, D라고 하면 AD-BC가 되죠. 그래서 1-4, 즉 AD-BC는 결국은 이 디터미넌트 A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자, 요 A와 D는 위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4, 1 이렇게 되고, 자, 요 2와 3, 자, 이 오른쪽 위에서부터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부호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이제 A 인버스의 A 인버스가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스칼라를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각각의 성분을,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2분의 3이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는, 자, 요것은 AD-BC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것은 1이 되죠. 빼기 1 곱하기 2분의 3, 그러면 요분의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1에서 2분의 3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은 마이너스 1, 2분의 1.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쓸까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정리 4.1.13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